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가격이 코인들 다들 올랐죠. 근데 혹시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인이 뭐가 있을지 한번 조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그 전에 12월 26일자입니다. 레딧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마운트 곡스 2014년도에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그것을 이제 엔화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아서 법정 화폐로 상환을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좀 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페이팔 계정을 통해서 실제 돈이 이제 입금이 되어 있었다. 당시 마운트 곡수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엔화로 돈을 비트코인 팔아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한다. 근데 이게 현재는 그 뭐 선택을 했나 봐요. 채권자들이 나는 이거 그냥 법정 화폐로 받을래. 나는 비트코인으로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법정 화폐로 받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채권자에게 지금 이 비트코인 판 돈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지금 한두 명 같진 않은데요. 실제로 지난 그 2023년 좀 하반기에 뭐라고 했냐? 채권자에 대한 현금 상환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게 11월 21일자네요. 24년에도 상환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인에 뭐 크게 보면 3대 악재가 있다. 첫 번째가 바이낸스, 두 번째가 테더, 세 번째가 마운트 곡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는 뭐 합의금을 뭐 사상 그 최고의 그 합의금을 내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죠.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는 뭐 큰 호재로 이제 바뀌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악재가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 난 현물로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분명히 시장에 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일시에 덤핑을 하진 않는다. 저는 이게 매우 큰 그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호재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매도 압력이 좀 분산이 되었다. 그리고 나눠서 발생한다. 호재죠. 이걸 왜 악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도 중앙은행 그 관계자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이거 전면 금지 카드도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요.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하거나 금지까지도 할 수 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뭡니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자, 이게 사실 여기선 포인트거든요. 자,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자, 암호화폐는 기껏해야 도박 수단에 불과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 암호화폐는 거시 경제의 안정성, 통화 주권, 사용자 리스크, 자금 세탁, 테러 자금과 깊이 연관이 돼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의 관할권이기 때문에 뭐 코인을 되게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가 모든 신흥시장의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 제일 높은 사람이 코인은 이거 도박이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한다. 자, 우리나라도 있었죠. 2018년도 1월 달 그 유명한 박상기의 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때 뭐 금지했습니까? 뭐 이미 부처 간 합의가 끝났다고 얘기를 해서 뭐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반면 러시아 하원의 금융위원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년도 하반기까지 코인을 활용해서 국가 간 거래를 합법화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논의가 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중앙은행에서 좀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 자, 중앙은행은 사실 CBDC를 지지합니다. 코인을 극도로 싫어하죠. 전 세계 전통 금융, 뭐 월가, 은행들, 자산 운용사들, 여기 뭘 좋아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크립토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180도 바꿨죠.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 시장을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은 전 세계 그냥 일반인들은 코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 지지라기보다는 그냥 쓰고 있죠.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 스테이블 코인 많이 씁니다. 그리고 CBDC를 이제 완전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반대하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돈 쓰고 뭐 먹고 뭐 사는지 이거 다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담그듯이 돈을 잠궈버릴 수가 있는 게 CBDC죠. 자, 인도 중앙은행장이 지금 코인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 근데 그 외에 전 세계는 코인의 포모가 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맞습니까? 지금 한 명은 제가 볼 때는 공허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에 누군가는 지금도 속는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큰 기회가 저런 말을 하고 있는 한 아직도 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최근 3개월간 급격히 상승한 코인 시장이죠. 뭐 처음엔 비트코인만 오른 것 같았는데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레이어 1들이 뭐 돌아가면서 뭐 펌핑이 지금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인은 없을까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걸 좀 공부하다가 교육 목적에서 공유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단기 조정의 가능성 매우 큽니다. 어떤 코인 덥석덥석 대량 매집하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공부하라는 차원이고요. 매수에 대한 추천이 될 수는 없다. 자, 그 코인은요, 바로 칠리즈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칠리즈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웹3 인프라를 개척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스포츠의 이제 플랫폼 코인 레이어 1이라 보시면 되고요. BNB라고 한 바이낸스 체인에서 하드포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호환이 되는 체인이기도 하죠. 현재 82개의 스포츠 팬들이 만든 토큰이 이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50개 실제 스포츠 팀들과 다 제휴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는 현재 약 20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인공지능과 게임처럼 나중에 스포티파이, 뭐 소셜파이라고 하는 열풍이 난다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요, socios.com이라고 하는데 운동이 대부분은 그 축구에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유럽에 있는 그 명문 축구 구단 코인이 이 체인 위에 많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뭐 그 격투기, 이제 자동차 게임이죠. 그 모터쇼, 그 다음에 바스켓볼, 농구죠. 테니스, 뭐 미국식 그 럭비, 축구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의 축구 쪽에 팀들이 절대적으로 사용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뭐 UFC나 뭐 미국식 축구나 뭐 농구, 럭비 게임까지도 확장 중이다. 소시오 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코인을 실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뭐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주요 그 팬들이 어떤 주요한 경기 일정이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투표할 때 이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켓팅, 또 VIP에게 뭐 주는 어떤 혜택, 또 이걸로 어떤 그 뭐 소위 말한 티셔츠나 그 스포츠 물품을 살 때도 이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CME라고 하는 거 말씀 한번 드렸죠. 그 세계 최대 선물, 뭐 파생 상품 그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크립토 벤치마크를 만들었다. 이제 나중에 그 기관 투자자들에게 뭐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 뭐 인덱스, 뭐 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겠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포함이 된 코인 22종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코인이 칠리즈가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수년 내에 쉽게 그렇게 없어질 소위 말하는 좀 그 급이 낮은 코인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토트넘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그 축구 명문 구단이죠. 여기에서도 자체 코인을 만들었는데, 자, 이 코인을 만들 때 칠리즈라고 하는 체인에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특정 게임이 망해도, 게임 인프라. 예전에 제가 이뮤터블 X를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게임이 뭐 10개 중에 뭐 한 7개, 8개 망해도 한 2개, 3개 성공하면 이 인프라는 여전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그 스포츠 뭐 팀이 뭐 그렇다고 토트넘이 망하고 뭐 바르셀로나가 망하겠습니까? FC 바르셀로나 뭐 파리 생제르맹인가요? 그런 팀들이 망할 리는 없죠. 근데 그 코인은 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개별 팀 코인이 망해도 스포츠 인프라 이 체인은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제가 좀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게 그래서 플랫폼 코인이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지난 6월 달입니다. 그 SEC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를 이제 고소를 하면서 이 코인들은 다 미등록 증권이야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 한 20종을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그 중에 또 당당히 이름을 지금 칠리즈가 이름을 올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게 사실은 그 뭐 불법이고 뭐 이 다단계가 아니고요. 이 SEC가 뭐 CFTC와 서로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좀 괜찮다 싶은 코인을 미등록 증권이 하고 자기 관할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다. 기억하실까요? 자, 여기에도 칠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3월이네요. 이제 뭐 좀 오래됐지만요. 지난 3월 달에 칠리즈 랩스라고 하는 걸 출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 투자를 할 때 그 이제 5천만 달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회사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웹3 스포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제 총 650억 정도 되는 돈을 그 중에서 지금 한국에 13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칠리즈가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김민재 축구 선수를 영입해서 모델로 활용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자, 한국 시장을 생각보다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게도 이제 웹3 스포츠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칠리즈의 수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칠리즈의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 유럽에서 그 매 연말에 이렇게 그 챔피언스 리그를 하잖아요. 근데 16개 팀, 그러니까 16강에 진출한 팀 중에 10곳이 팬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자, 10곳이라고 하는데 그 10개 팀 중에서도 8개 팀의 팬 토큰은 칠리즈 체인 및 소시오스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이 됐다. 자, 칠리즈가 이게 사실 프랑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축구팀을 이제 1순위로 제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 기사인데요.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블록체인 NFT 게임 개발 투자사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애니모카 브랜드 곧 제가 볼 때 이거 IPO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좋은 큰 기관이 칠리즈라고 하는 네트워크 검증자로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이 그 소위 노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검증자로 합류를 하는 건요. 사실 그 운영의 그 안정성이 더 올라가는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런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뭐 칠리즈의 대표가 자체 밈 토큰도 곧 출시할 것이다. 이제 밈 토큰을 해서 이제 뭐 칠리즈 토큰 보유하고 있으면 그 에어드롭도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칠리즈가 실제로 스포츠와 그 팬들 그 접점을 잘 찾아서요.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하면 나중에 큰 대박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 이제 팬들이 기존의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코인 같은 거 이제 안 쓰고 기존에 항상 그 현장에 가서 뭐 법정 화폐로 사고 법정 화폐로 이제 기존 티켓 링크 이용해서 그 티켓 예매하고 이런 방식을 고수하면 칠리즈는 제가 볼 때 설 곳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디지털 세계 앞으로 뭐 NFT 뭐 이런 것들이 점차 그 웹3 세계로 간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웹3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소위 말한 아티스트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 선수들과 그 팬들이요. 서로에게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통해서 보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기존에는 플랫폼이 다 뺏어갔잖아요. 웹3로 그 가는 접점에 특히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이게 뭐 게임만큼이나 중독적인 부분 아닙니까? 전 잘하면 이게 뭐 좋은 그 혜택이 큰 가격 상승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 차트인데요. 최근 1년간의 차트 생각보다 재미가 없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1년 전 대비해서 최근에 코인 가격들 많이 사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한 680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가 약 100위에서 101위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가격은 마이너스 90% 정도 좀 할인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뭐 소액 매수로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저 역시도 큰 비중은 아닙니다. 조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걸 뭐 제가 25년까지 계속 가져갈 것이냐, 뭐 그럴 가치가 있다는 코인임에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뭐 수십 배, 심지어 수백 퍼센트 펌핑이 나오면 저는 사실 조금 팔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빈치 제레미라고 하는 친구는 다 아시죠? 그 비트코인 뭐 우리 돈 800원에 샀던 뭐 2012년도에 아마 샀던 걸 기억합니다. 이 친구가 지난 그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만 해도 얼마나 사실 힘든 시즌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누가 알트코인 뭐 사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놀랍게도 시바이누라고 답을 합니다. 시바이누는 그 도지코인처럼 그 밈코인이죠. 그 개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뭐 17인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6월 6일, 그러니까 이때는요, 테라루나 사태 직후죠. 자, 이 야물했던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거, 시바이누와 도치코인 빼고는 지금 다 팔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치코인과 시바이누가 이제 밈코인이라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 시바이누와 도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 제가 가져왔고요. 이 친구가 뭐 자체 유튜브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그 자극적인 썸네일을 뽑아서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팔고 리플을 살 수도 있다. 이게 뭐 얼마 전에 그 나온 그 유튜브 방송인데요. 제가 이걸 다 봤더니 실제로 비트코인을 팔고 XRP를 샀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만큼 XRP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차트상으로 굉장히 지금 그 소위 뭐 그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뭐 언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비트코인 실제 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 싸다고 해서 확 그냥 들어가면 마음고생하는 코인 1위 뭡니까? XRP죠. 그 다음 스텔라 루멘입니다. 이거 사실 거면 알고 사실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인, 뭐 도치코인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눌려 있죠. 그 로켓이 발사된 일정이 뭐 1월에서 2월 달로 좀 미뤄져서 지금 실망을 하고 있고 좀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죠. XRP 스텔라 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칠리즈도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평가됐다. 이제 상대적으로입니다. 폴리곤을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레이어 2, 뭐 아비트럼일까요? 그 이제 그 아비트럼과 또 하나의 그 레이어 2 뭐였죠? 그 아비트럼 옵티미즘.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들 올랐는데 폴리곤만큼은 제가 볼 때 많이 눌려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뭐 적당히 사서 그 스테이킹에 맡기기 굉장히 좋은 우량 코인 중 하나가 폴리곤이겠죠. 근데 하여튼 뭐 XRP 스텔라 룸에는 제가 이제 마음고생을 워낙 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매수에 대한 의견은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자, 단기 폭등을 노리고 사면 사실 마음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항상 다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 있는 코인, 그게 이제 저평가죠. 그것을 사면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뭐 도지코인도 뭐 로켓을 쏠 때 뭐 한번 이렇게 치솟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뭐 뒤로 미뤄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라도 괜찮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자, 저는 이런 전략을 즐겨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도 종종 유망한 알트코인 관련 소식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연말연시 늘 건강 챙기시고요.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